교랴장정 3편 조직과 행정법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조직과 행정법, 개척교회 부서 조직이 있는데 개척교회에도 이렇게 7개의 조직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도 3개, 연회에도 3개, 감리회 본부에는 5개의 이렇게 조직 부서와 조직이 있는데 참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개척교회,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근데 지방에서는 선교부, 교육부까지는 같은데 사회봉사부가 사회평신도부로 좀 이름이 달라져요. 연회는 지방이랑 똑같이 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 근데 감리교 본부에서는 부가 아니라 국이라는 단어로 바뀌죠.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즉 누군가는 앞글자로 선교사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개척교회와 지방의 연회 감리회 본부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면 좀 도움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포커스가 개척교회 부서 조직인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2024년도에 문제 한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개척교회 부서 좀 빠진 부서를 하나 적으라는 거예요. 총 7개인데 하나 빠졌는데 그게 뭐냐? 문화부가 빠졌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속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있는데 속회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요 관심사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5년에 딱 한 번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지요. 속회는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5에서 9세대로 조직한다. 그렇다면 여기 2025년 가장 최근에는 관심사였다면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여기 거주지라는 단어와 관심사라는 단어를 동시에 한번 외워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뭐 나는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만 요거까지도 한번 외워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나올까요? 솔직히 속회에 대한 교리화장정의 문제는 이제껏 잘 나오지 않다가 2025년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2026년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속장에 대해서 이 속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는데 속장은 보통 우리가 권사님들을 거의 속장급으로 많이 임명을 하죠. 물론 집사님들 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드문 경우는 아니지요. 하지만 속회 일지를 작성하고 속회 인도자가 유고 시에는 속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속회 인도자와 속장의 차이점은 도대체 뭔지 전 가끔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속장, 부속장 제도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요. 자, 그리고 속회원금을 재무부에 납입한다. 속회원금을 잘 작성하라 이거죠. 뭐 요런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가 어디노? 그래서 2024년에 나왔던 문제 속장의 직무로 정한 것이 아닌 것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속회 일지를 작성하고 속회 인도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속회원금을 재무부에 납입하고 연간 속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거는 아마 담임자의 직무가 아닌가? 담임자인가 아닌가 제가 좀 모르겠네요. 하지만 본래 목적은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 운영에 이바지하며 속회 인도자가 유고시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아마 속회 운영에 이바지한다라는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좀 페이크를 걸어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그 중에 개척교회 부서 중에 이거 아까 그거랑 같이 써야하는데 특히 관리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 재산에 보통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눕니다. 전문 용어예요. 자, 그럼 이 동산과 부동산을 간단하게 하면 동산은 돈, 화폐,
그건데 부동산은 뭐냐? 땅, 건물이에요. 근데 이 동산과 부동산은 모두 재무부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재무부는 동산만 관리하고 부동산을 이제 관리부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핵심 부서는 어디겠어요? 어떤 사람은 제일 부서가 재무부, 돈을 관장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글쎄요, 이렇게 하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관리부라고 해서 교회에 있는 건물에 뭐 물건 고치고 뭐 그런 것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리하고 당회는 해마다 3명 이상의 인원을 조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제일 중요해요. 부동산 취득할 때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를 해야 돼요. 6개월 이내에 안 하잖아요? 이거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너 벌칙, 너 감옥에 교도소 찰캉찰캉, 은팔찌 찰캉찰캉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지재단에 편입 안 해놓고 감리사직에 도전하고 감독직에 도전하고 감감 라인을 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떼보니까 문제 생겨갖고 다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근데 그걸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이 조항 꼭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중에 요 연급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라이벌이 있다면 요거 한번 착 뒤져보면 그런 날이 올까요? 뜻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뜻을 안 세우는 게 문제겠죠. 자, 아무튼 비품 매매할 때 임원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설마 빗자루 하나 사는 데까지로 그러지는 않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비품 같은 거는 좀 비싼 거, 뭐 에어컨을 설치합시다, 뭐 온풍기를 합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판넬, 뭐 바닥에 이제 판넬 공사를 합시다, 뭐 그 정도까지는 가려나? 아무튼 뭐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데 요즘에 임원회가 뭐 유명무실해져 갖고 요즘에 임원회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관리부장은 이제 부동산 등기 현황 관리 상태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어요. 자, 이걸 실제로 문제로 하면 22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맞는 것은, 자, 2번이 맞는 거예요. 부동산에 취득했을 때 6개월 이내에 등기한다. 그럼 나머지는 틀렸잖아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당연히 해마다 12명? 아니죠. 3명이에요. 3명. 그리고 비품을 구매할 때 기획위원회? 아니죠. 임원회죠. 근데 요즘에 기획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거 봅시다. 관리부장은 교회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동안 부동산 현황 기획을 어쩌저쩌고 어쩌고 해서 당회, 구역회, 지방의 연회본부, 유지재단에 각각 보고한다. 아니죠. 당회, 구역회까지만 하면 돼요. 관리부장은. 근데 솔직히 그 뭐 지방에나 연회본부에도 보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당의 구역회에서 그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으니 그 의장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관리부장쯤 되는 사람이 지방의 회원, 아니 저기 연회본부 회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 2년 뒤에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어느 기간 이내에 유지전에 등기하는가? 6개월 이내.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못 지켜서 감감 라인 타시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권력으로 뭐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안 되죠. 법은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참. 두 번째 감에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거 다 지키는데, 첫 번째 감 라인에 이거 도전하시다가 요거 안 지키시는 분들이 좀 나중에 싸움 많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연회회원. 연회회원은 뭐냐?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애 준회원으로 허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서리 담임자, 수련 목회자, 학원 수련 선교사, 수련 선교사, 군종, 군목하시는 분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애 준회원으로 허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목사고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목사고시에 합격하는 거는 이렇게 준회원으로 허입하면서 목사 안수를 준다고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뭐 통과되고 봐야지 뭐 그거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과연 통과가 될런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실제 문제는 23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연애 준회원으로 허입할 수 있는 이다. 내용 중에 아닌 사람 누구자? 개척교회 서리 담임자. 나중에 서리 담임자도 준회원이 돼야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개척교회 감리자 수련 목회자와 수련 학원 수련 선교사 맞고, 수련 선교사. 근데 교육사는, 자, 여기까지의 이분들은 교역자예요. 이어쨌든 교역자. 하지만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사역자다. 그래서 사역자는 준회원 허입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가끔은 궁금한 건 신대원 이제 졸업반이야. 신대원 졸업생, 졸업 예정자야. 예정자. 학생이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사역자야? 교역자야? 난 도대체 가끔 교역자야? 사역자야?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건 사실 우리는 입교인이었다. 그렇지. 입교인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뭐. 근데 뭐, 어깨 뽕 들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씨. 에휴 참. 자, 2024년도에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구분해서 빠진 것을 적어. 정회원, 준회원, 그럼 협동회원 딱 적으면 되지. 솔직히 이 정도 됐으면 특별히 이런 공부 그렇게 시간 많이 투자 안 해도 돼요. 제 생각엔 암송에 집중하세요. 암송에 다 결말에 나오는데 뭐. 자, 이제 연애 준회원 이제 서리에서 허입했는데, 연애 정회원의 허입 자격. 연애 자격심사위원회 청구로 연애회원에서 제적 과반수 출석회원 3분의 2의 가표를 받은 희, 예. 즉 뭐냐? 이제 뭐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이제 딱 이제 앞에 나가는 거야. 이제 곧 목사 안수 받기 몇 시간 전에. 그러고 나서 감독님이 딱 이제 세워서 싹 얼굴을 보여주지. 뒤로 뒤돌아보고 있어.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실은 손 안 들었어. 안 들었는데 감독님이 좀 장난기가 좀 있으시면 왜 이렇게 많이 손을 드셨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좀 장난을 치시는 분들도 있죠. 전 그런 장난은 한번 나중에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재밌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과하는 절차가 한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왜 이렇게까지만 왔지? 또 있구나. 연애회원의 직무. 자, 근데 여기서 연애 준회원은 제일 중요한 거 있어.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 이게 뭐냐? 가끔 연애에 딱 참석을 하잖아요. 이건 옛날에 작년에도 설명했고 재작년에도 설명했는데 또 한번 하지요. 자, 연애에 참석을 했어. 근데 듣다 보니까 뭔가 그 전도사님들이 가끔은 전문적인 게 있어. 근데 딱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전문적으로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갑자기 감독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전도사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여기 발언권이 있잖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봐.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전도사 한 명을 보게 될 거야. 해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발언권은 뭐냐? 사실은 저는 발언권이라고 이걸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 최후 방어권이라고 설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자, 여기 봐서 가표를 받아서 분명히 앞에 있는 전도사들 중에 목사수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진짜 손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한번 해보자고.
진짜 손드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 사람 A라는 그 전도사 목산수 줘야 돼 말아야 돼. 그걸 선택하기 전에 야 A 전도사야 저기서 너 목산수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너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대. 너 어떻게 생각하니? 최후 발언 한번 해봐. 그러다 나오는 발언권이에요 이거는. 이거 설마 이렇게 해서 감독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진짜 전도사 한 명의 나락으로 빠지는 걸 하나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냥 조용히 입 다무시고 그냥 본인들의 때가 될 때는 언젠가 옵니다. 괜히 꼬북 시각 나대. 그 정의감에 너무 불타서 벌써부터 꽃이 지려고 하고 있어. 나중에 열매도 맺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발언권은 사실상 저 새끼 목사 한 수 주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진짜 나왔을 때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예요. 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저놈 저기 그 내가 술 마시고 땡깡 그 비틀비틀 거리는 거 봤어요 이렇게 딱 말했을 때 그 전도사가 아니에요 저 사실 성만찬 참여하다가 너무 좀 술이 좀 안 맞아서 그렇게 비틀거린 거였어요 봐주세요 이렇게 최후 최후 방어권은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때 주는 게 바로 이 발언권이에요. 이 발언권은 그런 발언권이지. 이거 가지고 진짜 감독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내 말은.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외울 수 있어야지. 못 외우면 어떡하지? 근데 의결권은 뭐냐? 투표. 뭐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가표를 하는 의결권은 없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실제로 보면 되지. 중요한 건 문제가 계속 똑같으니까 그런 거야. 자, 연애 정의원의 허입. 아까 말했죠? 연애 실행부위원회 천거. 요거부터 틀렸네. 연애 자격심사위원회 천거야. 여기서부터 틀렸어. 아이씨. 그리고 연회에서 제적회원 가반수와 출석회원 가반수가 아니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으니. 예.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교리화정정 공부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지 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생각한다면 그냥 이거 그냥 생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보고 틀린 게 뭐다. 요 글자가 틀렸어. 그럼 그것만 짝대기 짓는 것만 해도 야씨 그 8, 90은 나온다 진짜. 90은 좀 오버고 한 7, 80은 나온다 진짜. 아이. 똑같이 뭐 문제가. 자 22년에 또 나왔던 거 틀린 거는 뭐냐? 준회원 발언권은 없으나 의결권은 있다 아니죠. 발언권은 있고 의결권은 없다. 예, 근데 이 발언권이 있다고 해서 감독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 진짜 인생 나락으로 가는 전도사 한 명을 보게 될 거예요. 인생 나락으로 가는 전도사 한 명? 글쎄, 표현이 좀 너무 과격했나 내가 말을 하고도. 자, 그리고 2023년 이제 연애 준회원에 대한 직무이다. 또 나왔잖아. 자, 봐. 여기 22년에도 나왔고 23년에 나왔다? 이거 또 반복된다 이거예요. 연애에서 의결권은 있으나 아니요 의결권이 없죠. 발언권은 없다. 반이에요. 발언권은 있죠. 정확히 말하면 최후 변론권이죠. 예, 요것만 이렇게 체크하는 것만 해도 뭐 충분히 뭐. 자, 이제 국외 거주 교역자. 이제 국내에서 있는데 갑자기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요. 있겠죠. 뭔 일이 있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의 특수 임무를 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님 말고. 자, 예를 들어 표현할 거예요.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교역자는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연애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대요. 야, 이런 것까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런 것까지 꼭 승인 받아야 합니까? 네. 자, 그리고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무조건 휴직 처리로 한다는 거예요. 휴직 처리. 자, 미파 처리가 있고 휴직 처리가 있고 퇴회 처리가 있어요. 나중에 좀 나올 거예요. 기억만 해도 휴직 처리한다. 자, 그리고 국외 체류 중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연회 장정 표준 형식에 따라 보고서 제출해야 돼요. 저는 나가서 국가정보원에
국가와 권역을 위하여 명령을 받고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이번 2026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제가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어서 뭐 축구 좋아하는 목사님들 맞잖아요. 맞으니까 그냥 내가 한 말이지. 하지만 우리가 보통 교역자 목사님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의 이 경우에 유학. 그렇다면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다면 석사과정은 7년, 석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라는 조항이 좀 있어요. 만약 10년을 경과하고 1년 이내에 이제 파송, 이제 유효자 때 파송이 유학으로 처리되는데 그러면 별도 처리 없이 그냥 자동 미파가 된다 이거예요.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자, 그렇다면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아이고 글자가 많아. 22년도에 국외 교주 교역자에 대한 설명 알맞은 것. 자, 1번 교역자가 3개월 이상 아니죠. 3개월 이상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래. 6개월 이상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죠. 나머지는 다 문자는 맞네요. 자, 국외 체류 중인 교역자는 매년 1월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네. 보고서 제출해야죠. 뭐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디셀도르프에 아니면 독일에서 열심히 유학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신학 발전에 열심히 교역을 하고 싶다. 이런 좀 그런 멋지게 한번 써봐야죠. 멋진 거예요. 참고로 비굴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유학을 목적으로 석사과정은 5년이 아니라 7년. 석박사과정은 7년이 아니라 10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요 정도는 이제 딱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7, 80은 나온다. 유학기간 7년이 경과는 아니죠. 1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 왜냐면 이 10년 동안이 소속이 특별 소속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회 부목사가 아니라 어떤 교회 소속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년 이내에 이제 파송을 받아야 부목을 하든 단독을 하든 그러면 근데 만약 1년 이내 파송을 못 받는다? 그럼 별도의 미파 처리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요 정도는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교역자의 은퇴. 정년 은퇴는 만 70세, 자원 은퇴는 만 65세, 연애 회원이 옛날엔 30년이었지만 20년만 돼도 자원 은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애 회원 30년의 기간을 채우면 응급비 최대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30년까지 버티세요. 슬프네. 그리고 공상은퇴, 병 때문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종합병원 진단서에서 진단서를 받고 연애 자격심사에다 제출해서 결의를 받으면 너님 은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응급비는 65세부터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자 은퇴에서 좀 기억해놔야 할 것. 이제 이것도 바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연도는 바뀔 건데 교역자는 3월 말 기준으로 만 70세가 될 때 당회원도 연회에서 은퇴, 장로는 2월 말 기준으로 만 70세가 될 때 지방에서 은퇴. 이것 때문에 장로에서 뭐야 하면서 조금 억울해 하는데 뭐 이제 이거 좀 완화됐어요. 통일됐어요. 근데 지금 시험에 맞추려면 이거 외워야겠죠? 네. 뭐 안 외우고 뭐 간다?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지금 시험은 이걸로 나올 거니까. 자, 그럼 20년도 출제되었던 문제. 틀린 것을 묻는 거. 35년 재직한 연애회원은 공상은퇴 아니죠. 공상은퇴는 종합병원 진단서 그리고 연애 자격심사위원회 결의만 받으면 이제 너님은 은퇴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이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암에 걸려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어요. 그래 연애 자격심사 은퇴했는데 갑자기 한 5년 뒤에 암이 나왔어. 그러면 저 다시 복귀하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2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교역자 은퇴에 관한 설명 좀 알맞은 것은 고르시오. 네. 12월 말 기준 아니죠. 교역자는 3월 말 기준.
그래서 A 들어간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B. 교역자는 35세 이상이 되면 연애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그냥 4번으로 가면 되죠. 하지만 C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목회 중 사고로 인해 중증장애가 발생해요? 사고로 인해 중증장애? 위암 그런 건 안 받아주겠네, 그럼. 암 발언 그런 건 안 되겠네.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진단받은 이는 대학병원 진단서가 아니라 종합병원 진단서예요. 연애실행부 결의 맞고. 자, 종합병원 진단서예요. 이제 대학병원 진단서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뭐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봐. 연애운은 30년 이상, 옛날엔 30년이었죠. 지금은 20년이 되었죠. 20년은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다운그레이드인가? 업그레이드인가? 아무튼 은퇴한 교역자는 원로 목사라고 칭하며 연애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네, 맞아요. 근데 찾아오시는 분들은 극히 한정적이죠. 자, 이거 좀 예를 들어서 봅시다. 교역자의 신분 처리. 자, 교역자는 보통 소속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경기연의 용인동지방의 두드림교회 부목사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니 왜 괜히 그렇게 말하면 무섭지? 사임을 했다고 칩시다. 사임을 했는데 소속을 바로 구하면 신소속을 바로 구하면 좋겠지. 신소속을 바로 못 구했다고 쳐봐요. 자, 그럼 90일이 지나요. 그러면 미파라고 바뀝니다. 근데 미파인 상태로 새로운 신소속을 못 구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럼 휴직이 돼요. 자, 그럼 휴직될 때 동안 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네 이름 정리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냐? 요거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겠어? 90일, 2년, 4년, 2임, 뭐 4임, 2임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2임, 미파, 휴직, 퇴회 이 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걸 못 그리면 어떡하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21년도 출제. 자, 본인의 요청이나 몇 년간 미파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 자, 미파에서 휴직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 그래서 2년. 몇 년간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 처리한다. 휴직에서 퇴회로 걸리는 시간은 4년.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그리고 22년도엔 이렇게 나온다. 교역자의 신분 처리. 자, 이 단어만 봐도 아까 그 표 딱 머릿속에 그려내야 돼요. 자,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르죠. 본인의 요청이나 몇 년간 미파에서 휴직으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기간 2년. 근데 이거 5년이라고 했죠? 틀린 거. 어느 회원이는 파송에 불복한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킨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뭐 예를 들어서 평양 무슨 대교회 이제 우리 그 감독님이 파송을 딱 결정했잖아요. 근데 저 평양 가기 싫어요.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나 큰일 난다 이거지.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 막 하진 않겠죠. 그만큼 강력한 권력입니다. 하지만 구역인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자, 정직 휴직에서 퇴회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4년 2년이 아니죠. 왜 욕하는 것 같지? 자, 이는 미파될 당시의 지방의 소속으로 모든 회원권이 유지된다. 유지가 아니죠. 정지되는 거죠. 그냥 백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름만 지방 예를 들어 제가 용인 동지방이니까 용인 동지방에서 만약에 미파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저는 용인 동지방에 미파 처리돼서 용인 동지방의 소속이지만 미파 회원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잘 풀어갈 수 있겠죠? 이것까지 못하면 나도 잘 모르겠다. 자, 24년 교역자의 신분 처리 중 맞지 않는 것은 파송에 불복할 경우 교역자 특별조사처리위원회 결의로 그 직임을 정지한다. 아니요, 그냥 감독이 그냥
너 감히 내가 가라는데 안 갔어? 너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좀 무섭다. 너무 이거 공포 분위기 시험 문제 같아서 나 좀 그러네. 이 세상은 러브와 사랑과 평화 얼마나 넘치는 곳인데. 내 순간 속으로 개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진짜 이 세상은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있어요. 너무 공포 분위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 우리는 이 문제를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 지방의 감리사님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방에 소속 서리교역자 장로를 임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사가 장로도 잘릴 수 있고 서리교역자 우리는 보통 나중에 이제 수련물 합격하게 되면 서리 그리고 준 1, 준 2라는 기간인데 여기는 지방의 소속으로 감리사가 임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연회 소속인 거죠.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매매의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의 경우 구역회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담임자가 유고시 기획위원회를 감리사가 소집해서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어요. 갑자기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가 떠오르네. 에이 참. 자, 22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감리사의 직무 뭐뭐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죠. 자, 감리사는 지방에 소속 무엇과 무엇을 임면한다. 여기를 뭐 했어? 서리 담임자겠죠? 미안해요. 서리 교역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1번은 정답이 아니고 4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준회원급은 연회에서 이제 체크를 하니까 아니었다. 자, 감리사는 개척교회 재산이나 매매와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처리한다. 매매의 경우 어디에서? 구역회에서. 예. 그럼 뭐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 한번 봅시다. 직무대행, 담임자가 유고될 때 담임자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어디서? 기획위원회에서. 예,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찍어, 그냥 찍어. 딱 하나 보고서 서리교역자는 2번과 3번 이거 하나 A만 하나 풀고 그냥 그거 중에 2번과 3번 중에 13번 중에 연필을 굴려서든 뭐든 찍어요, 찍어. 응? 그렇게 그러면 되는 거야. 모른다고 하지 말고. 자, 이제 감독님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제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제청한 교역자를 임명한다. 최종적으로 감독님이 도장하는 거예요. 물론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옛날에 감독의 그 권한이 너무나 셌을 때 그걸 조금 좀 그래서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구역인사위원회라는 이제 제도를 좀 만들었는데 나중에 의회법 때 나올 거예요. 의결에 거쳐 교역자를 임면한다. 이건 자를 수도 있어요. 면직도 할 수 있고 임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회기간 폐해 중에 모든 위원회 결의에서 2차에 한해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밑에 무슨 위원회에서 갑자기 뭐 이번엔 축구대회 할 거예요 하는데 감독이 갑자기 야 야구대회도 하지? 야구대회 하면 안 돼? 탁구대회도 좋잖아.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다고 진짜 이런 경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연회 밑에 체육 선교위원회, 체육 교제위원회인데 그래서 축구대회 하기로 했다. 야 하는데 갑자기 감독이 도장 찍기 전에 야 탁구대회로 바꾸면 안 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말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좀. 그리고 소속 지방이야 개척교회를 순방시찰한다. 네. 뭐 어느 교회 자꾸 방문하는 사진도 올라오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회 사업에 대한 여러 거를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개척교회 재산의 유지되는 편입 여부를 조사 처리한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나왔던 거 연회 감독의 직무에 대한 중 틀린 것은 자 보면 연회 감독은
의회법의 정안에 따라서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파송한다. 파송이 아니에요. 인면이 맞는 말이에요. 네. 파송 헷갈릴 것 같죠? 네. 그래서 많이 틀리지만 자주 문제 보고 자주 그냥 눈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게 다 똑같아. 잘 된다니까. 인면이 맞는 말이다. 이번 기회 때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다음부터는 그냥 의회법으로 딱 끊을 테니까, 여기까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